총선 출마 질문 세례가 쏟아진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인데요.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에 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치적인 거를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총선 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분골쇄신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지명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6번 물어보는데 6번 다 교모하게 즉답 피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가요? 6번 질문하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예. 또 현역 이제 의원들이신데 물론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겠죠. 네.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박민식 장관 내정자의 어떤 뭐 답변 이런 걸 떠나서 내년 총선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보훈처 처장을 하면서 일을 잘 해왔어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관 된다고 해서 장관 그만두고 나중에 내년 총선에 나온다고 해서 크게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하지만은 내년 총선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청문회장에서. 근데 이 6번 즉답 피한 거는 일단은 출마한다는 답변으로 보시는 거죠? 두 가지 달 겁니다. 박민식 장관 후보자가 출마하고 싶다고 공천 또 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인이 나가고 싶은 생각이 한곁에 있겠으나 그것이 또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또 한곁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장관보다 국회의원입니까? 그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만약에 묻잖아요. 그러면 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두 개 다지. 겸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저는 장관보다 국회의원이냐 그 질문은 아주 재밌는 일화로 하나 예를 들면 장관보다 국회의원이냐 그 질문에는 아주 재밌는 일화로 하나 예를 들면 예. 전에 한승수 총리라고 있어요. 있었죠. 한승수 총리는 세상에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보신 분입니다. 국무총리도 해봤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상공부 장관, 외교부 장관, 재교부 장관도 했고 서울대 교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엔의 유엔 총회 의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주미대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도 몇 번 했죠. 한승수 당시 총리에게 기자들이 얄궂게 그런 걸 질문했다고 해요. 어떤 공직이 제일 좋았습니까? 일초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의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안 돼봤습니다만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우는 뭐 대체로 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콩밭에 가 있어도 너무 콩밭에 가 있는 우리 강승규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 거기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콩밭에 가 있어. 네, 이 총선 출마 질문을 받은 또 한 명, 바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강승규 수석은 선거운동이 하고 싶으면 대통령실 수석 자리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선거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선출직을 꿈꾸는 것입니까? 총선 1년도 안 남은 시기에 대통령실 수석이 지역 행사 가서 명함 돌리고 뭐 문자 보내고 하는 것들 수석 하셨으니까 괜찮은 일인가요?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지역구 고향이
우리 강승규 수사는 바로 옆 동네 붙어 있는 동네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바람결에도 막 들려오죠. 야, 이분이 이래도 되나? 같은 수석을 지낸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놀랄 일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슨 수석인데 좀 특별한 경우에 관련 있는 경우에 좀 화환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 관련성과 또 뭐 격려와 뭐 이런 걸 필요 따져가지고 아주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오늘 콩이 주제인가 왜 콩이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걸 보낼 수는 있는데 이 우리 강승규 수석님은 아예 축기와 조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역의 붙박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4월 17일, 4월 20일, 그다음에 4월 29일, 5월 14일 뭐 등등 해가지고 주말마다 가신 건가요? 하여튼 뭐 계속 다니셨어요. 다녔는데 가셔서 대통령 비서실 수석 명함을 그냥 우리 후보자 명함 돌리듯이 그냥 무작위로 막 뿌리시더만요. 초등학교 동창회 운동장 이런 데 가서 왜 명함을 뿌립니까? 강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으로서의 업무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전국에 253개 시군구가 있는데 왜 예산홍성만 다니냐고요. 그런데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이 옹호하는 게 더 웃겼어요. 그럼 강승규 수석 뒤에 계시니까 혹시 본인 축기시잖아요. 혹시 예산 어디서 사용하셨는지? 조기와 축기는 제 개인 비용으로 했고요. 아, 개인 비용으로 예, 했어요? 개인 비용으로 했고 지금 사비로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개인 활동이니까 사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아주 큰 의심이 들고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뭐 수석 정도 되는 고위 공직자로서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범위를 넘어서 불법의 영역까지 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최 수석 말씀하셨지만 마음만 콩밭에가 있는 게 아니라 몸까지 확실하게 가 계셔서 너무 부적절하다. 차후에 이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상대방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아마 그런 논란을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공천 못 받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그늘에서 총선 치를 수 있느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형편없고 그래서 윤 대통령 앞세웠다가는 이거 총선 망하겠구나 싶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게 또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국민들이 거의 뭐 지지도가 그냥 바닥일 때 열린우리당 내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리는 게 뭐 유행이다시피 했어요. 박 수석님은 날짜를 너무 자주 갔다고 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간 장소가 어디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하는 체육대회 행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지역의 여성협의회장 이 취임식에도 저기 축기를 보냈더라고요. 이건 시민사회하고는 좀 멀죠. 심정은 저도 이해가 가요. 네. 강승규 수석이 이제 정치해왔던 지역은 이제 서울 마포인데 고향 예산 홍성 쪽으로 지금 아마 지역을 이제 옮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인지도 올려야 되고 그런 그 급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내년 4월이 이제 총선인데요. 아마 마음이 급하더라도 출마를 할 것 같으면은 그 수석직에서 사임하고 선거에 이제 뛰어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다른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에게도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나태하거나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는 용산의 이미지를 각인시키잖아요. 잘못하면.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수석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출마는 확정이거나 혹은 유력한데 어디로 나오냐가 관심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 혹은 안철수 의원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저를 보세요? 다 쳐다보는데. 김은혜 수석은 성남 분당갑 출마설 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성남 분당갑이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의 출마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이 돼야겠죠. 제가 보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김은혜 수석은 이제 분당갑에서 나와가지고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분당갑이 보궐선거를 치렀고 거기에 보궐선거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수석이 다시 그 똑같은 지역으로 또 간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도의상. 예. 그리고 분당갑이 그렇게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당대표 그 경선에 나왔을 때는 험지로 당에서 보내면 자기는 험지 가겠다라는 얘기는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의원을 다른 정말 험지로 만약에 어디 뭐 호남으로 보낸다든지 뭐 어디 다른 데로 보내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더 이상 정치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죠. 이게 총선에 다가갈수록 하룻밤 자고 나면은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총선 돌풍, 공천 돌풍이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강도가 달라가지고 어리둥절할 정도예요. 어제까지 고요한 바다였는데 갑자기 그냥 막 해일이 일고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저는 귀당에 공천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천 지역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하나가 분당갑이에요. 안철수 의원이 보궐선거로 나가서 됐잖아요. 예.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김인혜 의원이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꺾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 후보 돼서 본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자기 지역구로 돌아온다? 야, 저기는 정말로 무자비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전국 선거를 그냥 한 방에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지역이 분당갑. 그 두 분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건 정치 도의상 사실 적절하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차원을 떠나서 안철수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안철수 의원을 위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조언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그 분당갑을 사수하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싹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우리 안철수 의원이 지금 와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의 의미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안착해서 국민의힘의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국민의힘 총선에 어떤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훌륭한 역할과 그런 순조로운 모양새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오히려 받아 안는 것이 지역구 사수의 모습보다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요. 김은혜 홍보수석은 그럼 출마를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그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뭐 좋은 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전부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무엇인가 수습하고 정리하고 은폐 왜곡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질리고 질렸을 거예요. 김은혜 홍보수석. 꼭 분당 갑은 아니더라도 어딘가 출마할 길은 좀 열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좀 너무 야박하게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해 결론 내지 말고 내년 총선은 정말 중요한 지역이 제가 봐도 있는 게 이제 김은혜 수석이 어디로 가는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공천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당에서도 그렇고 용산에서도 그렇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천에 영향을 주죠. 예. 내년 총선에 아마 승패를 가름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마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갈 수 있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면서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수제비처럼 막 던지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을 해봐야죠. 왜 박차를 가하십니까? 박차를 가하신 게 맞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박지원 원장님 잘 알죠. 잘 아는데 심지어는 저보고 너는 TV에 많이 나가면서 왜 박지원 홍보를 안 하냐 뭐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미국의 바이든도 이 나이에 대통령을 하는데 박지원이 딱 그 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얘기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의 권력 의지에 대해 솔직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때로는 원장님 좀 귀여우신 데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뭐 국민이 판단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스타일로 출마 의지를 피력하시든 간에 그건 그분 스타일이고 결과적으로 결정은 뭐 국민이 유권자가 하시는 거니까